40대 이상 솔로 여성만 받는 간판조차 없는 필라테스 학원. 그곳에서 만난 한 남자 강사. 그의 손가락이 허리선을 따라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올 때 얇은 티셔츠 너머로 스며든 뜨거운 손길이 가슴을 후벼 파듯 요동쳤습니다. 귓가에 닿은 그의 숨결은 땀이 맺히듯 끈적하게 파고들었고 저는 순간 몸이 굳어버린 채 거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 손길은 단순한 교정이 아니라 잊고 살았던 욕망을 깨우는 야릇한 유혹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2살 윤서연입니다. 결혼은 남자를 위한 제도라고 평생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연애도 결혼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50이 넘은 지금 저는 우울증 약을 포함해 매일 아침 8알의 약을 삼키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유롭다고 믿었던 이 삶은 사실 외로움이라는 이름의 감옥이었습니다. 출판사 교정팀장으로 20년을 일하면서 나름대로 성취도 있었고 안정적인 수입도 있었습니다. 혼자 산 아파트도 있고 여행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죠. 그런데 왜 요즘 들어서는 모든 게 공허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특히 몸의 변화가 가장 힘듭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한 건 작년부터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려니 했는데 어깨도 굳어져서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들고 점점 상태가 심각해졌죠. 병원을 전전하며 검사도 받아보고 물리치료도 받았지만 의사는 늘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꾸준히 관리하셔야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관리라는 게 결국 평생 약을 먹고 살라는 뜻인가? 가끔 옆집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나 부부의 대화 소리를 들을 때면 문득 제 선택이 맞았나 하는 의문이 들곤 했습니다. 회사 후배 지영이가 팀장님은 정말 멋있어요. 혼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사시잖아요 라고 말할 때마다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당당함과 외로움 사이의 경계가 어디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침실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게 과연 제가 원했던 삶인가 하는 생각들이 머리를 맴돌았어요. 젊었을 때는 자유롭다고 느꼈던 이 공간이 지금은 그저 텅 빈 상자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릎 통증이 유난히 심해서 거의 밤을 새다시피 했어요. 새벽 5시쯤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는데 알람이 울릴 때까지 제대로 잠든 건 1시간도 안 되었을 거예요. 그날 아침 거울 속 제 모습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부은 눈, 핏기 없는 얼굴, 구부정한 어깨.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저는 자유로운 게 아니라 그냥 혼자인 거라는 걸 말이죠. 그런 제게 변화가 찾아온 건 대학 동창 정희와의 점심 약속에서였습니다. 정희는 저와 달리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며 사는데 언제나 활기차고 건강해 보였어요. 그날도 정희는 환한 얼굴로 저를 맞이했지만 제 모습을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야, 너 갑자기 왜 이렇게 늙었어? 혹시 어디 아픈 거야? 직설적인 정의의 말에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거울로는 봐왔지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들으니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둘러댔지만 정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그냥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생기가 하나도 없어 보여. 운동은 해? 운동이라고 할 만한 건 없었습니다. 가끔 집 근처를 산책하는 정도였는데 그마저도 무릎이 아파서 자주 하지 못했어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눈을 반짝였습니다. 있다. 내가 딱 좋은 곳을 알고 있어. 정희가 추천한 곳은 강남에 있는 필라테스 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다 보니 좀 이상했어요. 수강생은 40살 이상의 솔로 여성만 받는다는 거였습니다.
남자 강사만 10명 넘게 있고 모든 수업이 1대1 개인 레슨이라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필라테스야? 조건이 너무 이상한데?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그랬어. 근데 진짜 효과가 좋더라고. 우리 나이 여자들한테 딱 맞춤이야. 남자 강사들이 정말 친절하고 세심하게 가르쳐 주거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굳이 솔로 여성만 받는지, 왜 남자 강사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희가 내 몸 상태로는 일반 헬스장 가봤자 소용없어. 여긴 정말 달라라고 강력하게 추천하니까 마음이 흔들렸죠. 한 번만 가보자. 무료 체험도 있으니까. 일주일 후 저는 강남역 근처의 그 학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간판이 없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외관은 고급스러웠어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인테리어도 세련되고 깔끔했습니다. 접수 데스크에 앉은 여성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윤서은님 맞으시죠? 박정희 님이 소개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오늘 체험 수업 받으러 오셨네요. 상담을 받으며 더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중년 여성분들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케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반적인 운동과는 접근 방식이 다르거든요. 설명을 듣고 나니 더 호기심이 생겼어요. 정희가 그렇게 추천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체험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담당 강사로 소개받은 사람은 강서호라는 3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는데 무엇보다 눈빛이 다정했습니다. 깔끔한 운동복 차림에 은은한 향이 났어요. 안녕하세요. 윤서연님? 오늘 처음이시죠? 편하게 생각하시고 따라해보세요. 체험 수업은 단 10분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강서호가 제 자세를 교정해 줄 때마다 자연스럽게 손이 닿았는데 저를 감싸 안아준다는 느낌마저 들었어요. 호흡이 중요해요. 제가 등을 좀 받쳐드릴게요. 강서호의 손이 제 허리에 닿는 순간 저도 모르게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마치 1분처럼 느껴진 체험이 끝났을 때 저는 묘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체험 수업이 끝난 뒤 상담실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받았습니다. 수업료는 예상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보통 필라테스 학원의 두세 배는 좋게 되는 금액이었죠. 순간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돈이면 해외여행도 몇 번은 다녀올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스치기도 했지만 묘한 전율과 편안함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딱 한 달만 등록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수업까지는 기본 동작을 익히며 기분 좋은 농담을 주고받는 평범하고 일반적인 수업이었어요. 세 번째 수업부터는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서호는 단순히 자세와 호흡만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속에서 제 마음을 열게 만드는 말을 건네기 시작했어요. 그의 말투는 가볍지만 섬세했고 마치 제 마음을 천천히 풀어내도록 이끄는 열쇠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던지는 질문처럼 딱딱한 것도 아니었고 상담실에서 주고받는 대화처럼 형식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동안 꾹 눌러왔던 외로움과 불안을 조금씩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이렇게 가볍게 그러나 진심으로 들어주는 건 처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업 횟수가 늘어갈수록 몸의 변화는 확실했습니다.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어깨 결림도 좋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뻣뻣했던 것도 이제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약에 의존하는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하지만 몸의 변화보다 더 놀라운 건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과 다른 제 모습이 보였어요. 눈에 생기가 돌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요즘 뭔가 좋은 일 있어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죠. 오늘은 좀 더 깊은 스트레칭을 해볼까요? 네 번째 수업날 강서호와의 대화는 말보다 손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부드럽고 배려가 깃든 손길에 굳어있던 근육들이 풀리듯 마음까지도 서서히 풀어졌습니다. 몸이 이렇게 굳어 있는 건 서연님이 스스로를 너무 오래 돌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조금쯤 다른 사람에게 기대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강서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제 마음까지 어루만져주는 것 같았어요. 체험 수업에서 느꼈던 그 낯설고도 강렬한 감각을 다시 느꼈습니다. 마치 손끝이 제 몸과 마음에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고 그 순간 모든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걸음걸이가 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더 가볍고 자신감 있게 걷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필라테스는 제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민 없이 두 번째 결제를 했어요. 그는 항상 제 컨디션을 먼저 물어봤고 수업 중간중간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곤 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뭐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강서호의 말에 저는 얼굴이 뜨거워짐을 느꼈어요. 사실 그 변화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라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 운동 효과인 것 같아요라고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을 마주치면서는 다른 의미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학원에 사람이 적었어요. 다른 수강생들의 수업 시간과 겹치지 않아서 복도도 조용했습니다. 강서우가 오늘은 정말 조용하네요.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웃었을 때 제 심장은 이유 없이 빨라졌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면서 강서우는 평소보다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제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그의 체온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이 동작은 제가 뒤에서 받쳐드려야 효과적이에요라고 말하며 제 등 뒤로 돌아섰을 때 그의 그곳이 제 등에 살짝 닿았어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50이 넘도록 이런 감각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의도적으로 피해왔던 감각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지셨네요. 힘 빼셔야 돼요. 강서호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바짝 다가와서 속삭이듯 들렸어요. 그의 손이 제 팔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면서 이렇게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따라해 보세요 라고 말할 때 저는 정말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몸의 힘이 아니라 마음의 방어막이 말이에요. 서연님, 그가 제 이름을 부를 때의 톤이 평소와 달랐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은 정말 학원에 우리 둘뿐이네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강서호의 손이 제 어깨에서 목으로, 목에서 다시 어깨로 천천히 움직였어요. 마사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드럽고 섬세했습니다. 좀 더 편안한 곳에서 할까요? 옆에 프라이빗 룸이 있는데요. 네, 좋아요. 룸 안은 더욱 조용했고 조명도 한층 부드러웠습니다. 강서호는 문을 닫고는 제게 천천히 다가왔어요. 강서호의 손이 제 허리를 스치던 바로 그 순간 살짝 닿은 것뿐인데도 그 부위가 불타오르는 듯 민감하게 반응했고 저도 모르게 숨이 거칠게 엇나갔습니다. 그의 손길이 조금 더 깊숙이 밀착되자 얇은 천 너머로 전해지는 단단한 손바닥의 압력이 허리선을 따라 은근히 내려왔습니다. 귓가에는 뜨겁게 달아오른 그의 숨결이 닿아 목덜미가 전율하듯 떨렸습니다. 그 순간
덜컥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아직 계셨네요? 청소 아주머니였습니다. 다 퇴근한 줄 알고 들어왔다가 저희를 보고 깜짝 놀란 눈치였어요. 저와 강서호는 동시에 몸을 떼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공기마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아직 수업 중이신 줄 몰랐어요. 청소는 나중에 할게요. 아주머니가 서둘러 문을 닫고 나가자 방 안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서호가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오히려 다행이었을 그 상황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뺨에는 붉은기가 돌고 있었고 눈빛도 전과는 달랐어요. 마치 오래된 꽃이 다시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불면과는 달랐어요. 마음이 두근거려서였죠. 평생 부정해왔던 여성으로서의 욕망이 이렇게 늦은 나이에 깨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이후로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강서호와 보낸 그 아슬아슬했던 시간이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되고 있었어요. 다음 수업이 언제인지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수업 가는 날이 되면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며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기도 했어요. 이게 사랑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우스웠지만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50이 넘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거든요. 몸의 변화도 놀라웠어요. 그동안 복용하던 약들을 절반으로 줄여도 괜찮을 정도로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던 그 묵직한 피로감이 사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제 변화를 알아챘어요. 회사에서 지영이가 팀장님, 요즘 정말 예뻐지셨어요. 화장품 바꾸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달라진 게 느껴지더군요. 피부에 윤기가 돌고 눈빛도 생생해졌어요. 6번째 수업 날도 강서호는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제 컨디션을 물어보고 자세를 세심하게 교정해주고 가끔 개인적인 대화도 나눴어요. 요즘 점점 더 예뻐지시네요. 운동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라는 별거 아닌 얘기에도 설레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강서호가 다음 주에도 꼭 오세요라고 말하며 웃을 때 저는 그 미소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믿었어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저를 기다린다는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보다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집 앞 편의점에서 간단한 장을 보고 나오는데 강서호와 닮은 뒷모습을 가진 남자를 봤습니다. 키도 비슷하고 어깨 라인도 같았어요. 혹시나 해서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 남자 옆에는 배가 부른 임신한 여자가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아이 하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 남자가 고개를 돌렸는데 정말로 강서호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자연스럽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 서연님, 여기서 뵀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옆에 서 있는 임신한 아내와 아이를 번갈아 보며 현실을 받아들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강서호가 제 아내예요라고 소개할 때까지도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한 아내는 정말 예뻤어요. 단정하고 차분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아이는 강서호를 빼닮아서 아빠라고 부르며 매달려 있었고요.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강서호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라고
평소와 같은 톤으로 인사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다는 듯이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몇 분 동안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본 장면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허상이었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가족이라니. 저는 그가 싱글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 받는 그의 관심과 친절함이 특별한 것이라고, 저에게만 보여주는 것이라고 착각했던 거죠. 다음 날 출근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영이가 팀장님, 괜찮으세요? 어제까지 그렇게 좋아 보이시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뭘 기대하고 있었던 걸까요? 5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일방적인 감정을 느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와의 시간들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설렘과 기대감, 그리고 여자로서 느꼈던 그 모든 감정들이 가짜는 아니었거든요. 비록 일방적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말이에요. 결국 견디다 못해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는 제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서연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완전 이상해.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강서호에 대한 감정, 그와 보낸 특별한 시간들, 그리고 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충격까지 모든 걸 말하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한참 동안 조용히 들어주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 학원이 원래 그런 곳이야. 뭐가 그런 곳이야? 거기 다니는 사람들 다 너 같은 외로운 중년 여성들이야. 젊은 남자 강사들한테 위로받으러 가는 거지. 강사들도 그걸 알고 일하는 거고, 그게 그들의 직업이야. 정희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왜 수강생이 40대 이상 솔로 여성만인지, 왜 강사가 모두 젊은 남자들인지, 왜 수업료가 그렇게 비싼지, 그리고 왜 강서우가 저에게 그렇게 친절했는지도요. 그건 진짜 관심이 아니라 그냥 서비스였던 거죠.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50이 넘어서 이런 착각을 했다는 게, 그리고 그 착각 속에서 행복해 했다는 게 너무 창피했습니다.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외로웠던 것뿐이야. 그리고 그게 나쁜 건 아니야. 다만 그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을 뿐이고. 정의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다 나처럼. 응, 대부분 그래. 근데 나도 프라이빗 룸은 몰랐어. 그냥 운동 효과도 좋고 웬만한 정신과 상담 치료보다 좋아서 추천해 준 건데 미안해. 제대로 설명 안 해줘서. 정의의 사과를 들으며 저는 모든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제가 느꼈던 특별함은 사실 특별한 게 아니었던 거죠. 모든 수강생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은 것도 있었어요. 제가 그 학원에 다닌 진짜 이유는 운동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 누군가의 관심과 애정을 받고 싶어서였다는 것. 그리고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그 안에 비친 제 모습이 이전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분명 몸은 건강해졌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하지만 그 변화가 진짜 사랑 때문이 아니라 착각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씁쓸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물어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더 이상 그 학원에 다닐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연락도 없이 안 가는 것보다는 정리를 하고 끝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원에 도착했을 때 강서호는 평소와 똑같이 밝게 맞아줬습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 내내 저는 강서호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그의 친절한 말투, 세심한 배려, 자연스러운 스킨십. 이제는 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없으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강서호가 물어봤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학원을 그만두려고 하거든요. 그의 표정이 순간 당황스러워 보였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요. 특별한 이유라도.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할 수는 없었어요. 강서호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중년 여성들이 저와 비슷한 착각을 하고 비슷한 깨달음을 얻고 결국 이렇게 떠나갔을까요? 수업이 끝나고 강서호가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래도 많이 건강해지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라고 말할 때 그 말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제 건강이 좋아진 것을 기뻐해주는 마음은 진짜였을 거예요. 저도 감사했어요. 덕분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학원을 나서는데 뒤돌아보고 싶지 않았어요. 지난 석 달을 무모했다고 후회해야 할까요? 아니면 필요한 경험이었다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분명한 건 이 시간이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우선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평생 독신을 고집하며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관심과 애정에 목말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갈증이 얼마나 깊었는지 젊은 남자의 작은 친절에도 이렇게 흔들릴 정도였으니까요. 또한 제 몸과 마음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50이 넘어서도 설렘을 느낄 수 있고 여자로서의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비록 착각이었지만 그 감정들 자체는 진짜였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을 때 제 모습이 학원에 다니기 전과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몸이 건강해진 것은 물론이고 표정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 변화만큼은 가짜가 아니었어요. 며칠 후 회사에서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팀장님, 저희 아버지 친구분 중에 정말 좋은 분이 계신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단칼에 거절했을 텐데 지금은 다르게 생각되더군요. 어떤 분인데? 저희 아버지와 동갑이시고 작년에 사별하셨어요. 정말 신사적이시고 교양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 지영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말고 진짜 인연을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지영이가 소개해준 분과는 결국 만나보기로 했어요.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분은 정말 신사적이었습니다. 강서호처럼 젊고 매력적이지는 않았지만 진중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저를 여자로서 존중해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인기 좋으셨을 것 같은데 왜 혼자셨어요? 이해가 안 가네요. 외롭거나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말에 저는 이상하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사실 쉽지 않았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는 더욱 그렇더라고요. 처음으로 제 외로움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외롭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니고 혼자라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분과는 그 이후로도 가끔 만났어요. 연애라고 할 만큼 특별한 감정은 없었지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좋았어요.
강서호에게 느꼈던 그 급작스러운 감정과는 완전히 달랐죠. 강서호에게 느꼈던 감정이 사랑이었는지는 아직도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시작하는 거라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요. 정희는 서연아, 너 정말 많이 변했다라고 말해요. 예전에는 뭔가 고집스럽고 방어적이었는데 지금은 훨씬 자연스러워 보여. 정희의 말이 맞아요. 예전에 저는 독신이라는 걸 마치 갑옷처럼 입고 살았거든요. 누구도 제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 갑옷을 벗었어요.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진짜 행복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외로움은 약으로도 누군가의 손길로도 진짜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건 제가 저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50이 넘어서 배운 이 교훈이 늦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